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작년 12월 16일 도쿄 시내에서 일본 정부 주최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납치 문제에 관한 강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강연회는 매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로 지정된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계몽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 등을 듣고 일본 국민의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하루빨리 납치 피해자의 귀국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한 것입니다. 오늘은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본 강연회에서 말씀을 해주신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 대표 요코타 타쿠야 씨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사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는 1977년 당시 가족과 니가타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구미 씨는 중학교 1학년으로 13살이었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저녁 메구미 씨는 니가타 시내 중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인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에 북조선이 납치되었다는 정보가 전해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02년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메구미 씨를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만 반면에 북조선은 메구미 씨가 이미 사망했다며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서류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는 메구미 씨의 전 남편으로부터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들 북조선 측이 제시한 정보와 물적 증거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메구미 씨의 유골로 일본 측에 전달된 뼈 일부에서는 감정을 통해 메구미 씨의 꽃과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고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서류의 표지에는 입퇴원 서류라는 글자를 수정하는 등 조작한 흔적과 오류가 발견되는 등 북조선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북조선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의 강연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마음을 품고 오늘 이 행사장에 모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의 누나인 요코타 메구미는 46년째 자유나 밝은 미래가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북조선 당국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제 어머님이신 요코타 사키에는 현재 87살입니다. 오늘도 본 강연회에 무리해서 참석했습니다만 취약해진 몸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아버지이신 아키히로 씨는 95살이라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구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오늘도 멀리서 참가하셔서 자신의 따님과 만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납치된 내 가족과 자식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자유로운 일본 땅으로 되찾아 오고 싶다는 일념으로 말을 무기로 내세워 싸우고 있습니다. 북조선 공작원들이 일본 영토에 진입하여 주권 국가에서 무고한 일본인들을 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시험받고 있는 인권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제 자신이 일방적인 폭력에 의한 현상 변경, 즉 공작선 배 밑바닥에 자물쇠가 잠긴 방에 갇혀 가족과의 유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나 가족들이 폭력적으로 납치된 끝에 식량도 충분한 의료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50년 가까이 인질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이대로 괜찮은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조선 당국은 2,500만 명의 북조선 국민의 인권, 그리고 우리 소중한 가족의 인권과 존엄을 희생시킨 것도 부족해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목소리로 납치한 일본인 존원을 돌려보내라고 목소리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북조선 당국은 삼엄한 감시 아래 납치 피해자들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른다는 잘못된 인식에 맞추고 연락사무소나 합동조사위원회 등의 설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듣기 좋은 제안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시간 끌기와 막장 공작에 도움을 주는 꼴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회 구출회의 방침은 일관되게 정부의 인정, 불인정에 관계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라는 것입니다. 북조선 당국의 의도는 부분적 해결, 단계적 해결의 접근으로 가능한 한 적은 납치 피해자를 일본으로 돌려보내면서 한편에서는 대규모 경제 협력을 일본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능한 한 인권 침해의 피해를 적게 한 다음 일조 국교 정상화 교섭을 향한 흐름을 만들고자 합니다. 안이한 타협으로 북조선이 진지하게 대응해 주어 모든 납치 피해자를 귀국시킬 것이라는 환상은 품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라는 요구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회 구출회의 해결의 정리에는 시간 제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부모 세대, 즉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아버지 아키히로 씨,
요코탄 메구미의 어머니 사케이가 계시는 동안 상봉하지 못한다면 해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거듭해서 북조선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부모 세대가 타계한 후에 납치 피해자가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본 여론은 왜 부모 세대가 살아있을 때 귀국시키지 않았느냐고 분노해 일조 국교 정상화 교섭을 진행시키는 것에 전력으로 반대에 항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권 문제라는 것을 북조선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지난달 11월 26일 가족회 구출회 납치의원 연맹이 주최한 국민 대집회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참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도 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조기 순회 회담 성사를 위해 설득 작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정치력, 외교력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조속히 1조 순회 회담을 개최하여 모든 납치 피해자가 일본으로 귀국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정체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절대 질 수 없는 목숨이 걸린 싸움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리해를 위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북조선에서는 새해에 오랜만에 가족,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연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올해의 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연말의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북조선의 이웃 나라이며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중국마저 크리스마스에는 가족이나 친구들로 파티를 하거나 선물을 주고받으며 지내는 활기찬 시기로 됩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며,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나라들에서는 동네와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연대는 불명확합니다만, 2세기에서 4세기의 고대 로마 제국의 영토였던 현재의 터키의 남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유력한 설입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습니다만 1419년에 지금의 독일에서 크리스마스의 트리를 장식한 것이 최초였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일반적으로 전나무 등의 상록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그 변하지 않는 녹색은 생명의 영원성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또한 악을 쫓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크리스마스가 종교적인 행사에서 시작되었지만,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기원하는 축제로서의 의미가 커지고 있으며, 사상이나 제도에 관계없이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 날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경축하는 기간은 나라마다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일반인들은 12월 24일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고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의 날로 축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은 휴일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치고 가족이나 연인 등 소중한 사람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경축한 것은 일본의 기독교가 전해진 후에 1552년 야마구치 현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종교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1년 중 가장 즐거운 날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착한 어린이로 있으면 크리스마스의 전날 밤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붉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가져와 준다고 믿으며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러한 아이들의 소원에 부응하기 위해 선물을 미리 준비하고 아이가 자면 아이 머리 밑에 선물을 놓아둡니다. 이런 어린이 시절의 기억을 가진 많은 일본인들은 어른이 되어도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 외에 특별한 요리를 먹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에는 케이크와 닭튀김 등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일본의 닭튀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만 이 닭튀김에는 콜라가 잘 어울립니다. 뜨거운 닭튀김과 톡 쏘는 듯한 얼음을 넣은 콜라의 맛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맛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12월에 들어서면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로 크리스마스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빛축제가 열립니다. 빛축제는 LED 전구나 발광 다이오드, 광 케이블 등을 이용하여 풍경, 인물 등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로 나타내어 마치도 동화 세계와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만 이것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부르며 일루미네이션을 즐기는 것이 일본 문화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북조선에 있었을 때에는 전력 부족에 의한 정전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전기불을 사용하지 못하고 암흑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만 상황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밤이면 암흑 속에서 살았던 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빛 축제를 보았을 때의 놀라움과 충격은 오랜 시일이 지난 지금도 잊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의 역 앞에서 공원까지를 연결하는 도로 약 1.2km의 가로수에는 일루미네이션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빛 축제는 12월 1일에 시작되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까지 열렸습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낮에도 아름답지만 크리스마스 때 특히 불빛이 찬란한 야경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 시기,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은 북조선에서는 고 김정일 위원장의 어머니 김종숙 여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강연회 등의 정치 행사로 아주 바쁜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북조선의 주민들이
환한 전등 불빛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 시기인 12월 24일과 25일에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안고 닭튀김과 콜라를 마시면서 가족, 친구와 즐겁게 보낼 날이 과연 언제면 올까요? 오늘의 일본 소개 코너에서는 크리스마스와 빛 축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새해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포함한 북조선의 모든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2000년의 히트곡 야이다 히토미의 마이 스위트 달링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이다 히토미의 마이 스위트 달링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여전히 북조선에 옥류되어 있는 일본인들에 대해 알리고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옥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 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